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팎을 둘러싼 여러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설렘을 안기는 소식들도 있고 여전히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42,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튕긴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40,000달러 지지는 확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름의 다지기를 이어가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3주 차트를 기준으로 신고점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모로 봄날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보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시장에 돈이 쏟아져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게 될 두 번째 국가로 아예 콕 지목된 국가가 등장했는데 바로 온두라스입니다. 확실히 달러 패권에서 주도권이 없는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나름의 도약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슬슬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국가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향한 기관들의 움직임 역시 눈에 띕니다. 최근에 미니 랠리는 테라가 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라면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매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밝힌 게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가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암호화폐 투자를 긍정하면서도 늘상 조심스러운 모습을 함께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거 보면 뒤에서는 다 콩깍지 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악재 역시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월 의장 아저씨는 다시금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을 한 번 더 흔들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결 접점 대신 악화일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신질환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죄다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42,000달러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튕겨나간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0달러 지지는 확실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 지금은 41,000달러 초반 전후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2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참 애매모호한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41,000달러 주변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가격 변동이 없고 37,000달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RSI가 과매수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일간 RSI는 중립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고 이건 구매자가 더 낮은 지지 수준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간 차트에서 기술 지표는 60% 가격 랠리에 앞서 2021년 8월에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월간 차트에서 마이너스 모멘텀이 있고 이건 일반적으로 범위 제한 또는 마이너스 가격 조치에 선행한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46,000달러에서 50,000달러 저항 주변에서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발이지 50,000달러 부근으로 좀 나아가는 모습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42,594달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고 이건 곰 세력이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은 가격을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반면 황소 세력은 가격을 이동평균보다 높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 평균이 모두 평평해졌고 RSI는 중간점에 가까워져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격이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37,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고, 이런 움직임은 42,594달러에서 37,000달러 범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할 경우에는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트레이더가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42,594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가격이 이 저항선 위로 유지될 경우 45,400달러 상승 채널의 저항선 사이 오버헤드 영역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황소와 곰 세력이 상당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장기 랠리 시그널이 포착됐다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많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데일리오들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비트코인 3주 차트 기준의 가격과 RSI가 역방향으로 진행되면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건 비트코인이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어서 장기적인 신고점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캔들이 마감되는 3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34,00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해당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비트코인을 신고점으로 보내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신고점 경신 당시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찍고 랠리를 시작했다. 단순한 시장 구조만 놓고 봐도 아직 비트코인은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어떻게 약세 관점을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트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약세장 국면으로 바라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담당 책임자인 줄리엔 티머가 비트코인 강세를 시사하는 지표가 증시에서 발생했다라고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은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삼각수렴형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민감한 주식들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가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민감 주식 지수인데 삼각수렴형 패턴에서 상단 저항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삼각수렴형 패턴의 저항과 지지선 사이를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어느 쪽이든 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저항선 돌파 시 강세를 나타내고 지지선 붕괴 시에는 약세를 의미하는 차트로 해석되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민감 주식이 이미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걸 따라서 조만간 저항을 뚫고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줄리엔 티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징조?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골드만삭스 인덱스를 따라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지난해 11월 고점에서 이어진 하락형 추세선을 돌파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하락형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것은 현물 시장에서의 약세 흐름 종료와 상승세로의 전환과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2021년 4월 말 상승형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물 가격 하락 임박을 경고했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 직후인 5월 중순에 급락한 사례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상승 시그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참 여러모로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여러 국가들의 정부들 또 기관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비트코인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호재성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엘살바도르에 이은 두 번째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국가가 꽤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은 엘살바도르가 달러 패권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온두라스의 권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 출신의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이자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는 온드라스 국기를 트윗하면서 관련 소식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It's happening. 좀 의외로 느껴졌던 소식도 있는데 말레이시아 통신부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자히디 자이눌 아비딘 통신부 차관은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관할권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증권위원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런 게 하나둘 현실화되면 결국 달러 패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걸 누구보다 바라는 중국 등의 입장에서는 탈달러 국가들과 연합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 그렇게 예상하기, 상상하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인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가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암호화폐 자산 자체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브리지워터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 다만 해당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역시 암호화폐 투자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었는데, 암튼 있는 것들은 꼭 이렇게 뒤에서 호박씨를 제대로 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상에서 꽤나 상징성이 강한 헤지 펀드가 암호화폐 펀드에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호재성 시그널이고, 과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괜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할배들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지 금리 인상 결정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공개석상에서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 압박 시그널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에는 전미 비즈니스 경제협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 반면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게 또 안전자산의 측면을 내보인 것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다.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멘트가 5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고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를 흔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0.25%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2달 뒤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어찌됐든 암호화폐가 리스크를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는 악재,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진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궁지에 몰려서 생화학 무기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징후가 명확하다. 미국이 가진 정보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라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생화학무기는 국제법으로 금지됐지만 푸틴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야권 지도자 암살 등에 활용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축출할 때도 이렇게 생화학무기의 일종인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던 겁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푸틴이 다시금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또 그냥 말뿐인 전망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게, 모두가 설마 전쟁 진짜 벌이겠어? 이렇게 말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줄기차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징후 명확하다. 이렇게 말을 거듭해서 했었었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 고조되다가 부디 어느 지점에선가 의미 있는 타협점, 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 걱정스러운 소식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